실질적으로 인류 역사상 핵무기를 터뜨린 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한 번밖에 없어요. 핵무기는 상호 확증 파괴 그래요. 내가 쏘면 나도 죽는다고 생각할 때 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핵전쟁을 억제하는 거예요. SLBM을 싣고 다니는 미사일 잠수함인데 이거는 현재 핵전쟁을 억제하는 가장 훌륭한 도구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참 입에 담고 싶지 않지만 최근 외신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한국의 핵 무장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근식 한양대 특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은 교수님 되셨지만 30년 넘게 해군을 진두지휘하셨다고요? 해군을 진두지휘라기보다는 제가 32년 동안 해군 생활을 했는데 네. 22년 정도를 잠수함 분야에 종사했어요. 그리고 2012년 말에 전역했는데 이 잠수함 분야에 종사하다 보니까 나와서도 예. 전역하고서도 계속 잠수함에 대해 글도 쓰고 네. 또 TV 출연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신을 중심으로 이 핵 무장론 이야기가 나와요. 한국의 핵 무장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의 핵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2018년, 19년 이 시기에는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우리가 견인했잖아요. 북한은 이제 절대로 핵은 포기하지 않겠다. 네. 선언을 하고 그동안 우리가 핵무기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다. 다 남한 공격하려고 만들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 국민들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미국이 핵무장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우리가 지켜줄게 우리 핵무기로 이렇게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일이 생기는 거는 우리 국민들 지금 여론이 한 70% 이상이 핵무장 하자는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50, 60배 뒤진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고 소형화하고 그래서 막 잠수함에까지 집어넣는데 우리는 뭐냐 이거죠. 네. 계속 우리를 조롱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자꾸 지켜준다 해도 그거 뭐 확장 억제라 해가지고 뭐 해고선 씌워준다 하는데 이제 외국에서도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저러다가 정말 핵무장 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한반도에 우리 한국에 미국이 주둔하고 그다음에 한미 동맹, 그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유효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이 허락하지 않는 핵무장 하기 쉽지 않아요. 네. 그러나 국민들 여론이 80% 이상, 그러니까 10중 8구가 핵무장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정치권도 그냥 말 수가 없어요. 그럼 미국하고 타협을 하게 돼 있어요. 물론 그 여론조사라는 거는 뭐 여론조사 기관 그리고 주체 또 여론조사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뭐 그 수치에는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단정적으로 뭐 80% 이렇게는 할 수 없겠지만 교수님 말씀은 상당수가 좀 핵 무장론에 좀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럼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핵 무장론이냐? 아마 트럼프의 뭐 당선 가능성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같이 나오게 된 이야기가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 네. 재직 시에는 너희들 방위비 분담금 올리지 않으면 우리 미군 철수할 거야. 그러면서 미군 철수 너무 돈이 많이 들어. 근데 상대적으로 그 미국에서 일본이나 한국을 핵무장 시켜주면은 돈이 덜 네. 들잖아요. 뭐 북중내를 이제 여기서 다 이제 억제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돈을 많이 따지는 트럼프가 되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그런 분위기 한편하고 그다음에 북한은 트럼프하고 그렇게 핵 비핵화를 시도했는데 네. 협상을 했는데 안 됐어요. 깨졌어요. 이제 우리는 모든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전술 핵무기로 공격할 훈련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불안하잖아요. 과거에도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파리를 위해서 워싱턴 포기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곧바로 핵 무장에 들어갔던 그렇죠. 거잖아요. 대부분의 네. 나라가 미국은 그야말로 비핵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왕초 국가잖아요. 일본도 핵무장 안 하잖아요. 미국 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한국도 하지 마, 도와줄게 했잖아요. 그런데 딱 그거를 말 안 들은 데 하나가 프랑스란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은 자기의 이 전술 핵무기를 5개 국가에 배치해서 독일, 튀르키예, 뭐 벨기에, 네덜란드, 뭐 이태리 이렇게 예. 배치해놨는데 핵을 쓰려면 미국 대통령이 최종 결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이 동남아에서는 뭐 미국이 원거리에 있으면서 우리를 지금 핵무장을 해주겠다 하니까 네. 국민들이 불안해요. 실질적으로 인류 역사상 핵무기를 터뜨린 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한 번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 미국에서 핵 우산 씌워줄게, 우리가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해줄게 했는데 실증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ICBM 개발해서 그렇죠, 그렇죠. 미국을 공격을 한다는데. 그러니까 지적을 잘하셨어요. 그런데 북한이 핵무기를 없을 때는 그 믿을만하지요.
근데 북한은 이제 화성 18형까지 만들어서 15,000km 날 수 있다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한국민들이 아니 워싱턴이나 뉴욕을 공격하겠다는데 자꾸 우리를 위해서 핵을 쓰겠느냐. 이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생겨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고 미국에서 확실하게 해준다 해도 그건 못 믿겠다 하는 여론이 비등한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핵 무장을 한다고 하면 미국이 뜯어 말리지 않을까요? 핵무장 한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한국이 주둔하고 있는 한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1970년도에 핵무기를 개발했다 선언해서 그때 당시에 미군 철수한다고 그랬어요. 불안해가지고 70년도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장을 하자. 그래가지고 막 조용히 상당히 치밀하게 했어요. 핵무기 개발을 했다고. 네. 사실 프랑스하고 거의 뭐 재처리 시설 뭐 계약까지 하는 이런 수준 갔는데 미국에서 뜯어 말렸어요. 너 핵무장 하면은 한미 동맹 해체할 거야. 한미 방위 조약 파기할 거야. 이렇게 했다고. 근데 우리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네. 글쎄요. 미국 입장에서는 군비도 좀 덜 들고 뭐 나쁠 거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뭐 도미노 효과를 우려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네. 미국이 왜 핵무장을 다른 국가에 못하게 하냐면은 좀 불평등 조약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미국이 만들어 놓은 이유는 미국이 인류 역사상 딱 한 번만 핵을 썼단 말이죠. 히로시마 나가사키. 근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 결과가. 금방 죽으면 모르는데 수십 년간 막 몰골이 흉악해가지고 이게 원자력이 이렇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만든 게 IAEA예요. 그래서 원자력은 평화적으로만 사용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그 1957년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나라가 가입했어요. 그래 IAEA에 들어온 나라는 그러면은 평화적으로 사용을 약속했어? 그러면 NPT에 가입해. 네. 그러면 핵무장을 안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NPT가 확산 금지. 확산 금지 조약. 예. 네. 거기에 들어오면은 그 들어간 국가는 IAEA에서 매년 사찰을 해요. 사찰을. 원자력 그 우라늄을 가지고 어디다 쓰는가 다 쳐다보고 있다고. 네.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NPT에 가입이 돼 있는데 다 있죠. 예. 문제는 북한이라는 우리 바로 그 위에 있는 그 적대국이 핵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갖지 말라는 거는 상대는 총으로 쏘는데 우리는 주먹으로 대응하라는 그런 그게 논리잖아요. 불평등 조약이니까. 그러면 핵 무장을 하는 게 맞냐 맞지 않냐 이런 당위성의 문제가 아니라 가능성의 논리로 갔을 때 우리가 정말 그런 수준급의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갖고 있나요? 그렇죠. 이제 핵 무기를 만들려면은 일단 핵물질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게 예. 우라늄이란 말이에요. 우라늄하고 핵 연료에서 나오는 프루톤을 예. 가지고 생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농축 시설도 없고 제철이 시설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에서 다 사와야 된다고. 근데 NPT하고 IAEA의 규정이 어긋나고 핵무기를 만든다면 다 감시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용인하지 않으면 사실상 IAEA, NPT, 그다음에 NSG를 다 오버올 컨트롤하는 게 미국이에요. 네. 미국이 용인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 안에 500기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일본은 일본 되고 같은 우리는 안 돼요? 경우는 2차 대전 때 이 미국하고 큰 빚을 주고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에 대한 이 공포감도 알고 위력도 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비핵 3원칙을 주장했어요. 들여오지도 않고 제주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겠다. 3원칙을 선언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1970년대부터 88년도 한 미일 원자력 지침 개정할 때까지 한 근 10여 년을 정재계가 노력했어요. 그래서 미국 거 물품도 사주고 뭐 미국에 서 들어오는 재처리 시설 뭐 이런 거 다 미국 물품을 쓰겠다. 자동차 관세 뭐 이런 거 미국이 따라서 하겠다. 다 약속했어요. 약속하고 그걸 받아온 거예요. 농축 시설하고 제철 시설 이것만 있으면 핵무기를 만드는 지장이 네.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미국은 현미경으로 쳐다보고 있죠. 그런데 최근 이코노미스트 평가에 따르면은 우리나라가 1년 안에 이 핵 무장이 가능하다라고 진단을 내렸거든요. 그렇죠, 교수님 이제. 설명하고 좀 배치가 되는데 교수님 우리 못 만든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우라늄이 있을 때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면 핵무기를 만들려면은 우라늄을 농축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고 네. 우리 지금 원자력 발전 쓰잖아요. 원자력 발전소의 월성 원자로 같은 경우는 사용 핵 연료에서 재처리를 하면은 프루툼이 나와요. 네. 프루툼으로도 원자탄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프루토늄을 재처리 시설 할 수 있는 시설을 한 6개월 정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프루토늄은 생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2015년도에 미국의 과학자연맹의 그 헤드 버거슨 박사가 보고서를 썼는데 거기에는 한국은 그런 상황이다. 원자력 기술도 앞서 있고 그다음에 월성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재처리 시설만 있으면은 1년에 416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은 출중하다. 그러나 이제 미국하고 얽혀 있고 NPT 가입국이고 IAEA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그런 얘기죠. 원자로를 돌려서 우라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한 2, 3%밖에 안 된다면서요. 결국은 이제 핵 연료 재처리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무기는 차치하고라도 핵 연료 재처리 이거는 허가를 받아야 뭐 새로운 에너지원을 획득하든지 뭐 좀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요? 재처리 시설을 하면은 프루툼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재처리 시설 안 하면 그 엄청난 방사능을 분출하는 이런 것이 노출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 걸 또 완전하게 재처리 시설을 보관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데도 다 외국에 유탁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일본한테 1988년도에 원자력 지침 미일 원자력 지침 개정하면서 네. 평가를 했어 IAEA에서 신뢰도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신뢰도를 평가했는데 일본은 A급 우리는 한국이 C급으로 했다.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핵무기를 개발하려다가 좀 들켰잖아요. 쉬운 말로. 네. 그래서 우리를 의심하죠. 그러니까 이 허락을 잘 안 해주려고 하죠. 지금 핵무장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잠수함은 오래 타셨잖아요. 핵 잠수함은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핵 잠수함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 잠수함에 들어가는 것도 원자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라늄을 써요.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으면은 너희들 그렇게 얘기는 그렇게 해놓고 핵무기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감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면은 거기에는 우라늄 농축도가 20% 미만으로 들어가는 오로지 군함의 추진체만 사용하겠다. 예. 이렇게 하면 우라늄 농축도 20%는 국제적으로 상용으로 거래되는 거예요. 상용으로. 그러니까 살 수 있어요. 네. 아무데나. 근데 미국의 한미 원자력 협정에 미국에서 사오는 우라늄이나 미국에서 사오는 기술을 그 군사적으로 사용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프랑스나 러시아나 뭐 기타 국가에 사오는 거는 미국에서 간섭을 할 필요가 없죠. 네. 자기들 거 안 쓰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걸 군사적으로 사용하려면은 프랑스나 러시아 사와서 군사적으로 사용하려면은 IAEA에다 보고를 해야 돼요. 네. 근데 IAEA에서는 그거를 보고하면은 우리 그 군함의 추진체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IAEA 보고하면 IAEA에서는 사찰을 면제해줘요. 왜냐하면은 IAEA 안전조치 14조에 보면은 군사적으로 사용한다고 IAEA 보고하면 사찰을 면제해주겠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군사적으로 사용한다면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우리도 군함의 추진체를 사용하겠다. 20% 미만이다. 이건 상용으로 얻을 수 있는 거다. 핵무기는 절대 만들 수 없다. 이걸 IAEA 투명하게 신고하면은 우리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네. 우리는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 핵무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핵 잠수함도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이 있고 싣지 않고 다니는 잠수함이 있잖아요. 근데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을 갖게 된다면 오히려 다른 나라가 우리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할 테니까 핵 확장 억제 능력 그런 억제 효과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핵무기를 싣고 다닌다는 잠수함은 우리가 핵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핵 개발은 아직 안 했잖아요. 네.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존하는 그 무기 중에서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 그러니까 SLBM이라고 해요. SLBM을 싣고 다니는 미사일 잠수함인데 이거는 현재 핵 전쟁을 억제하는 가장 훌륭한 도구예요. 무기예요. 왜냐? 상대가 ICBM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는 그렇죠. 물속에 숨겨놓은 그 SLBM으로 다시 보복 공격을 하기 때문에 핵 전쟁을 억제하는 최선봉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잠수함을 안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핵무기를 개발 안 했잖아요. 만들 수도 없고. 네. 그러나 현재 북한이 김군옥함이라는 디젤 잠수함을 개조해가지고 거기다가 SLBM 싣고 있어요. 지금 시험평가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그 상대 국가가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을 억제하는 방법은
핵무기를 싣고 하지 않은 핵추진 잠수함이 계속 물속에 따라가서 감시하는 거죠. 북한이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이 물속에 들어가면 그걸 추적 감시하겠다. 오로지 20% 미만의 우라늄을 사용해가지고 오로지 군함의 추진체험을 사용해서 이런 잠수함을 만들어가지고 억제하면은 우리 안보에도 좋고 미국도 안보에 유리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지금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도 뭐 그거는 우리가 굳이 반대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군사 전문가들마다 조금씩 틀려요. 그러나 그런 논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의 현실적인 핵 위협이 있으니 우리도 핵 무장을 해야 한다라는 논리는 충분히 이해는 가고 고개는 끄덕여져요. 다만 이렇게 서로가 다 핵을 갖게 되면 핵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상승작용을 일으키잖아요. 오히려 어떤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우려, 이것도 우리가 간과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이제 핵 억제를 선봉에 서서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핵은 굉장히 치명적인 무기 때문에 미국이나 러시아 이런 데는 굉장히 안전장치를 복잡하고 네. 정교하게 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국방부 장관, 그다음 핵 전투사령관, 핵 잠수함 함장 이 네 사람이 항상 한 라인을 유지하고 있고 잠수함 내부에서도 함장 혼자 누를 수 없어요. 네. 그런데 이 불안정한 나라, 북한 같은 나라, 뭐 이라크 같은 나라 이런 데서 개발하면은 뭐 쿠데타 일어나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뭐 무책임하게 누를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핵을 못 갖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주변국 어떤 힘의 논리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핵은 무조건 1순위인 건 같긴 한데 그 말씀하신 그런 우려점도 있는 거고. 근데 사실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리 전쟁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는 있고 우리 한국의 어떤 그 안보를 현명하게 지켜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 역사를 되돌이켜 보면은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한 이래 그동안 우리를 수없이 유린하고 했던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를 함부로 못 건드렸어요. 네. 그게 거의 70년 됐어요. 그다음에 북한이 우리를 도발을 뭐 국지 도발은 뭐 자기들 정치적 목적으로 했지만은 네. 도발을 못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거는 그동안 실효성이 있었다. 예. 그렇죠? 그리고 핵무기라는 건 함부로 사용 못 해요. 핵무기는 상호 확증 파괴 그래요. 내가 쏘면 나도 죽는다고 생각할 때 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있는 한 그런 정도는 하지 말고 일본같이 비핵 3원칙을 주장하면서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 그걸 소위 말해서 핵 잠재력 그래요. 예. 그래서 우라늄 농축 시설하고 제처 시설을 갖자. 그리고 그것을 우선 평화적으로 활용하고 평화적으로 뭐 우라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평화적으로 네. 활용하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수준으로 갖자. 그다음에 뭐 정말로 북한이 위기를 조성한다. 뭐 일촉즉발에 우리 원자력 공격하겠다 계속 괴롭혀서 국민들이 정말 아우성 칠 때 그냥 능력만 갖추고 있고 유사시에 우리가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어떤 군사적인 기술 면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면에서 보면은 지난번 그 워싱턴 선언 그때 우리가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않겠다고 했죠. 저는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왜 그런 약속을 했는지. 우리가 뭔가를 확실하게 얻어내고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약간 여기서 좀 외교적으로 좀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닌가. 저도 그때 이제 기고도 하고 그랬는데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다. 맞습니다. 왜 자꾸 일방적으로 하냐. 그런 얘기를 기고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처럼 그 정도 수준을 얻어내야 된다, 우리도. 지금 뭐 우리가 한미 동맹이 70년이고 항상 한미 맹방이라 하는데 얻어온 게 뭐가 있느냐. 주한미군이 그래도 주둔하고 있으니까 망정이지 없으면은 갑자기 떠나버린다.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이 방위비 분담금 뭐 500%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안 올려준다니까 미군 철수하겠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닭수탄 개 지붕 쳐다보는 네. 거야. 대비가 없는 거. 북한은 핵무기 가지고 내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에 대비해서 우리도 일본처럼 딱 준비하고 그래서 잠재력을 확보하고 우리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근데 미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불안을 조성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결국 11월에 있을 미국의 대선 결과가 또 한 번 이 핵 무장론을 증폭시킬 것이냐 아니면 잠재울 것이냐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문근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